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,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좀 관리할 수 있는 팁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까, 집을 지으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,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구독을 해서 주기적으로 보시면 좀 관리나 또 집을 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집 짓는 이 박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살고 계신 댁에 옥상이 있는 집이거나 그 다음에 지붕이 있는 형태의 집, 그러면 모든 집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, 이런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계절에는 조금 관리를 해 주시면 천장에서 누수가 되는 이런 부분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.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, 실제로 제가 건축주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진작 이야기해 주지 왜 이제 이야기하냐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, 저는 당연히 그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조금 사례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, 어떤 사례가 있었냐 그러면, 얼마 전에 태풍이 불었었을 때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받았었습니다. 건축주분한테. 근데 이제 건축주분이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, 그분 케이스는 일반 주택이 아니라 공장이었습니다. 샌드위치 판넬로 된 건물이었는데 벽 쪽으로 해서 물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다. 많은 양은 아닌데 처마 끝 부분으로 해서 빗물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다. 그 다음날 제가 현장을 좀 방문을 했었습니다. 제가 조금은 느낌은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었을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지붕의 양쪽에 태양 파넬을 전부 다 설치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. 태양판 설치를 하면서 빗물이 누수가 돼서 벽체를 타고 물이 흘렀다, 이런 부분은 좀 작아 보였습니다. 솔직히 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제가 오기 전에 태양과 늪에서도 이제 집주인이 불러가지고 한번 올라갔었던 모양이었습니다. 와서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간 상태였었는데, 제가 가서 유심히 보니까 샜던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. 이 지붕 판넬에서 샜다기보다는 지붕 끝 처마에 물받이 선홍통을 해놨는데, 그 부분에서 제 생각에 누수가 조금 있었을 거라고 염려를 하고 갔었습니다. 가서 보니까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지붕이 있고 물받이 홈통이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, 제가 어떤 의심을 했냐 그러면, 이 물받이가 있고 이제 배수가 되는 물구멍이 있지 않습니까? 그 구멍이 막혔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.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, 그 건물이 있는 이제 바로 옆편이 산입니다. 다 산이고, 뒷집에 있는 주택의 마당에도 이제 뭐 밭처럼 많이 꾸며져 있고 풀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면 태풍이 불면 그런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? 다 날리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든지 이렇게 하면, 비가 많이 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? 그게 다 빗물이 쓸려서 지금 물바지 있는 그쪽으로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물바지에 이제 먼지나 뭐 나뭇가지나 이런 게, 낙엽이나 이런 게 이제 배수가 원활해져야 되는데, 거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놨는데, 이 부분은 제가 다 걷어낸 그 부분입니다. 이거 보면 물구멍이 그 벽면에 3개가 있었는데, 일단 태양광 하는 업체에서 올라와서 2개 구멍을 깨끗이 청소를 한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마지막 1개는 청소를 안 하고 가서 제가 다 빼냈는데, 그 안에 물구멍 안에 이제 이런 슬러지가 다 꽉 차여 있었던 상태였습니다. 그러니까 빗물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 홈통에 슬러지가 있으니까 다 막힌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빗물이 잘 배수가 돼야 되는데 배수가 안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선은 물바지가 어떻게 모양이 됐는지 좀 아셔야 되는데, 제가 이 부분은 잠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 그림을 그렸는데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, 이게 벽체입니다. 여기가 지붕이고, 그러면 비가 흘러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? 빗물이 내려가서 여기에 고여서 이 배관으로 물이 내려가야 정상인데, 이 배관이 막히니까 여기 물이 고이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물바지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, 물바지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바지가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.
한쪽이 조금 이렇게 작습니다. 이렇게. 이게 외부고 이게 내부 쪽으로 붙습니다. 벽에. 그러면 빗물 여기 구멍이 막힐 겁니다. 막히면 물이 점점 찰 거 아닙니까? 차면 요 높이 있는 데까지 물이 다 찰 겁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바깥으로 물이 흘렀을 겁니다. 근데 요까지 물이 차이는데 그럼 여기는 U자 모양으로 요까지밖에 U자 모양이 없으니까 물이 요래 차였다가 요까지 차이면 여기는 물이 다 고이면 이 틈새로 미세하게 물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조인트 부분에는 사실은 방수 처리를 그렇게 밀실하지 하지 않습니다. 샌드위치 판넬에서. 그렇기 때문에 이 틈새로 이렇게 조금 틈만 있어도 요 정도는 물이 다 차여 있으니까 이 지붕이 어느 정도 잠길 겁니다. 그러면 이 틈새로 물이 흘러가서 이 벽체로 밑으로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. 이 집 상태는 이렇게 해서 물이 흐르는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슬러지를 다 걷어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일단은 이제 뭐 태양광 하는 업체에서도 이제 물구멍 2개를 청소를 해준 상태였고 제가 하나 깨끗하게 청소를 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은데 주기적으로 올라가서 이 물구멍을 청소해 주는 게 좀 괜찮은 방법입니다.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괜찮았습니다. 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는 산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이거 별 차이 없지만 여기는 이제 도로가고 이제 바로 뭐 공단 지역이라서 여기 있는 소논통은 상태가 엄청 깨끗했습니다. 바로 큰 건물이 있는 거지만 이쪽에 물바지하고 이쪽에 물바지는 또 상이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. 저도 이제 건축주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할 때 이렇게 해놨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게 좀 저희가 하지가 않았어 가지고 지금 보면 그랬는데 이 위에 철망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릇망을 해 놓으면 이제 슬러지는 들어가겠지만 낙엽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안 그러면 요 위에다가 제가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런 철판이나 접어서 낙엽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걸 방지하면 제 생각에 빗물은 이대로 내려갈 거니까 좀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 사진에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공장의 이제 해결책입니다. 원인이 배수구에 낙엽이나 이물질들이 쌓여가지고 배수 구멍을 막아버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현상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낙엽 방지망을 설치를 해서 낙엽이 들어오는 걸 막아 놓으면 이제 그 물바지에 뭐 슬러지나 이렇게 낙엽이 안 들어갈 거니까 좀 낫지 않겠냐. 근데 이제 생각보다 먼지나 이런 부분도 무시를 못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조금 주기적으로 처리해 주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대부분 집주인분들이 집을 지어 놓으면 그 이후에 이런 물구멍이나 이런데 아예 관심을 안 두십니다.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인지를 합니다. 아,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. 근데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으면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지시는데 지금 살고 계신 댁에 지붕의 옥상 처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부분, 슬러지 부분은 물바지 있는 부분은 한 번씩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물구멍에 엄청 슬러지도 많고 낙엽이나 많이 있을 겁니다.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시기는 여름인 것 같습니다. 여름철에 요즘에는 봄비도 뭐 장난 아니게 오지만 1년에 몇 번씩 점검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장마나 태풍이 오기 전에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청소를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웬만한 배수구가 일반적인 비가 왔을 때는 다 커버를 합니다. 그렇지만 저희 뭐 국지적으로 비가 온다든지 하면 아무리 배수 구멍을 크게 뚫어놔도 사실은 그 물이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? 이런 부분은 집주인분들이 주기적으로 조금 챙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두 번째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옥탑 부분에 외부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제 생각에는 그 바닥을 타일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건축주분이 바닥에 데크를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제가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웠습니다. 왜냐하면 바닥 방수를 하고 난 다음에 데크를 설치하면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저 물구멍은 안에 숨어 있습니다. 제가 그 물구멍이 있는 자리에는 제가 전공구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 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걸 건축주분들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배수 구멍이 막히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극구 이제 타일로 하자고, 타일로 하면 이제 물구멍이 다 보이고 하니까 이제 계속 인지를 하는데 다 데크로 덮어놔 버리면
잊어버립니다. 그 위에도 뭐 물건도 올려놓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제가 끝까지 반대했는데 뭐 끝까지 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데크로 마감을 하고 말았었는데,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한 1년 후쯤에 여름에 문자로 사진을 하나 보내왔었습니다. 지금 옥탑에 이렇게 신발이 떠다니고 있다고. 빨리 사모님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나무가 조그만한 게 둥둥 떠다닐 거라고. 그리고 그 바닥에 보면 저렇게 철망처럼 되어 있는 구멍이 있을 거라고. 그 주변에 그 주변을 한번 캡을 빼내면 물이 싹 빠질 거라고. 그렇게 하고 나한테 조금 지나서 통화를 하니까 물이 다 빠졌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괜찮다고. 데크를 깔면서 저 물구멍 위에도 당연히 데크를 깔고 그 위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제 전건구 이 뚜껑을 달아드렸는데, 제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. 그 부분에 이제 뭐 화분도 놔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시는데, 그런 잎이나 슬러지나 이것들이 이제 내려가서 그 구멍을 막을 수도 있다.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, 바로 1년 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. 그렇게 한번 겪고 나시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물 관리를 잘 하시겠죠, 배관에. 이건 다른 사진인데, 제 아시는 분이 집을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옥상에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, 이게 어떤 사진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. 모서리 부분에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흙이나 모래 같은 게 다 쌓여 있는 겁니다. 이 부분에 배수 구멍이 있습니다. 배수 구멍이 있는데 배수 구멍이 막혀 있는 형태입니다.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실 건데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에 제가 흙을 다 걷어내고 구멍을 파내니까 다행히 완전히 밑에까지 막혀 있지 않고 캡이 있는데, 캡 안에 이제 모래가 다 쌓여서, 이거는 이제 비가 조금 오면 물이 어디로 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물이 자연스럽게 벽 틈새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. 물이 잘 배수가 원활히 돼야 다른 쪽으로 이제 침범을 안 하는데, 나갈 데가 없으니까 제일 취약한 틈새로 물이 새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집은 항상 옥상에 이제 물기가 많은 겁니다. 이제 지금 이게 비가 오는 게 한참이 지난 상황인데, 이 목소리 보면 검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벽하고 목소리에 물기가 계속 있는 부분입니다. 항상 안에 슬라브 안에 물기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게 어디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, 안 그러면 그 사이에서 계속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. 이 자세히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랬는데, 여기 이끼가 엄청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. 이끼가 자라 있습니다. 그 정도로 물이 많이 있는 겁니다. 집 자체에서. 옥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간혹 가다가 이제 공동주택, 뭐 아파트나 빌라의 최상층에 사는데 천장에서 물이 샌다, 그렇게 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 옥상에 올라가 보면 그런 집들은 집주인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? 정확하게. 옥상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하겠습니까? 관리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름 되기 전이나 뭐 1년에 몇 번씩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,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집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보면 실제로 옥상에 올라가 보면 배수구멍 주변이나, 그리고 또 뭐 옥상에 뭐 에어컨이 있다든지 뭐 기계를 놔뒀다든지 그런 부분이 물이 고여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기계로 인해 가지고 진동으로 인해서 그 밑부분에는 방수가 깨지는 부분도 많이 있고, 그런 부분으로 관리가 안 된 부분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서 집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집에 옥상이 있거나 지붕이 있는 형태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, 사실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.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물구멍을 처리를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올라가서 옥상에서 다른 부분도 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그런 배수나 그런 부분도 조금 꼼꼼히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